일본은 왜 80대도 동네에서 편하게 살까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줄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비율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자기 동네에서 혼자 지내면서 밥 먹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필요한 도움까지 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노후 주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걸 보면 일본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80대 어르신들이 편안히 사는 비결과 함께 우리나라 노후 주거 선택이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옆이 아니라 복지관 돌봄센터 옆이 답.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24시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일상생활권 범위 내에 서비스 제공 거점을 확보합니다. 병원 옆으로 이사간 분들의 현실을 보면 앰뷸런스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립니다. 창밖 경고음이 이웃의 비명이고 언제든 나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됩니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반면 복지관 옆의 장점을 보면 거긴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는 곳입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도시락 하나보다 싼 가격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는 주거, 돌봄, 의료, 생활 지원 등을 연계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집 앞이 곧 운동장,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국 가까이보다 산책로 가까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을 모두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걷기입니다. 일본 동네는 산책길과 공원과 벤치가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노인 거주지 반경 30분 이내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소규모 다기능형 주거 요양 서비스는 지역 기반 통합 의료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걷기 좋은 동네와 걷기 싫은 동네를 비교해보면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동네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쬐을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가 좋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나이 들어도 일거리가 있어요. 실버 인재센터. 일본에는 실버 인재센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버 인재센터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1980년대에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정책인 고령자 사업단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실버 인재센터는 60세 이상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개인이나 회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을 의뢰받아 구직자에게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공되는 일자리로는 공원 청소, 안내, 어린이 안전지킴이, 주차와 정원과 시설관리, 청소, 서기, 아이돌봄 등이 있습니다. 일본 실버인 재센터 일자리는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귀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치매 걱정 덜어주는 치매 카페. 일본 동네에는 치매 카페라는 모임이 많습니다. 치매 카페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치매 환자와 가족, 전문가,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7,900여 개의 치매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가족과 이웃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차 마시고 얘기 나누며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노후 주거 선택의 핵심 원칙, 노후집 선택 6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좁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집 크기는 18평에서 20평입니다. 부부 각자 방 하나, 함께 쉴 거실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줄이는 건 크기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자녀와 함께? 아니요, 근처에 사세요. 가장 좋은 거리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또는 걸어서 5분 이내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가 좋습니다. 셋째, 전원주택의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입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벌레와 모기, 문제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라는 말이 현실입니다. 넷째, 마지막 집은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이어야 합니다. 집이 곧 자산이자 노년의 가장 유용한 비상금 통장입니다. 팔 수 없는 집은 결국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상황별 선택법과 1인 가구 대응. 상황별 맞춤 선택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활동적인 성격이라면 도심형 신축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보세요.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돌봄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을 선택하세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현실을 보면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이 25%를 넘고 70대 이상에선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으로는 첫째,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경비 아저씨,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 복지관에서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둘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관 합창단, 도서관 낭독 모임,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에 참여하세요. 이건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 왜 일본에서는 가능한가?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을 구축해 노인이 친숙한 장소에서 노후를 보내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노인은 시설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끝까지 산다는 목표로 정책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과 내각관방, 내각부, 경찰청, 금융기관청, 소비자청 등 11개 부처가
공조체제를 구축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종합해보면 병원 옆집보다 복지관과 공원과 버스 정류장과 시장 가까운 집이 노후에 더 좋습니다. 걷기 좋은 동네, 친구 만날 곳 있는 동네가 어르신 건강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동네에서 나이 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합니다. 노년은 누구랑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80대도 여전히 자기 동네에서 살아갑니다. 병원 옆이 아니라 복지관 옆과 공원 옆이 답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